실제로 15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읽게 될 문장들은 5문장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율쌤입니다. 이 시기에는 논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논리라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어휘와 장지문 때문에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논리를 타파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의 학생들이 다들 논리를 어려워할 텐데 언제부터 논리 공부는 시작을 하나요? 논리라는 것도 어쨌든 한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월 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단어가 어렵고 구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단어와 구문, 문법 위주의 토대를 다지고 나서 3월에 이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여름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왜냐면 어휘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휘를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처음엔 할 수밖에 없고요. 베이스가 있든 없든 논리에 나오는 어휘는 수능 1등급인 학생들에게도 생소한 어휘이기 때문에 사실상 냉정히 따지고 보면 출발선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서 그 생소한 걸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려우니까 빨리 시작해서 익숙해져라.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좀 5월이나 6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한 줄짜리 단지문부터 시작해서 중지문, 장지문의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문 논리 말고 이제 바로 이제 실전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보는 게 좋아요. 물론 난이도는 높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이제 나아가면은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여름 이후부터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흐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자연계 학생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학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논리 문제를 풀게 되면 선지가 4개 또는 5개가 존재를 해요. 그럼 저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소한 단어 또는 전문 용어가 아닌 이상은 4개의 선지를 다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암기하는 거. 근데 이게 맨날 이제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외우다 보면은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이 양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개의 단어 중에 2개를 일단 선택적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수에 있어서도 저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하루에 논리 문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풀라고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인문계 학생들 기준이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꼼꼼하게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푸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조금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논리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논리 문제는 요령이 존재를 하죠. 무턱대고 접근했다가는 정말 광범위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잘못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오는 테마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도 지문의 내용이 정치 테마인지 경제 테마인지 이런 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테마와 함께 단어를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impeachmen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어 뜻으로 탄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논리 문제의 선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impeachment 탄핵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지문의 테마가 정치 테마가 아닌 이상 탄핵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만약에 정치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생소한 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이 적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정치를 나타내는 단어,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나타내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으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논리는 선지 분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2가지 선지를 남긴 상태에서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연결어를 찾는 문제가 항상 논리 문제는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순접과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쉬운 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similarly가 있고 likewise가 있어요. 두 개는 정확하게 순접을 이끌어내면서 예시를 만들어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은 지문의 선지에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팁들을 알고 접근하면 조금 더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단어들이 어렵지만은 비슷한 애들끼리는 묶어가지고 외워놓으면 주제에 맞춰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논리 문제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나오는 테마가 중점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문제를 알고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한 다음에 남는 두 가지 선지에서 고민해서 정확한 답을 찾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조금 단어 외우는 팁이나 네. 이런 것도 좀 주시는 게 있나요? 단어 외우는 팁은 일단 제가 학생일 때는 연상법을 많이 이용했고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편입 어휘 중에 benign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수식해주는 단어고요. 이때 이제 유치하긴 하지만 발음으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비나이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뭔가 간절한? 간절한 부처님을 저는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비나인이다.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일 거고 온화한, 상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prosa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사전적 의미가 산문체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외우고 나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산문이라는 건 수필이잖아요.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지루할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문에서 쓰이는 거는 boring, 지루한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진 게 동의어가 많잖아요, 너무. 네. 그것 때문에도 진짜 하기 싫어졌던 경험이 그렇죠. 있어서 네. 동의어가 워낙 많은데 이걸 적재적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동의어가 정말 많지만 나오는 것들이 한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독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노트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출제되는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리 노트를 만드셔서 비슷한 단어 동의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기록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단어를 항상 같이 보세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논리에 이제 자주 나오는 테마로 모호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ambigu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equivoc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ambiguous가 기억이 안 나지만 옆에 equivocal이 있었어. 그럼 equivocal의 뜻이 기억나면서 아 맞다 이 뜻이었지 라고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의어는 묶어서 그림처럼 암기를 해라. 그러면 논리 문제 풀 때도 이제 구문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문이란 거는 우리가 논리든 독해든 긴 글을 읽어내기 위해서 구문을 하는 거고요. 사실 편입시험에 구문이라는 영역은 없어요. 그쵸? 구문을 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이 되는 것과 문제를 맞추는 거는 정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논리 지문, 독해 지문이 해석이 완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문은 정말 기초적인 공부에 해당되고요. 그럼 논리와 독해를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구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을 하고 나서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캐치하고 내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지문을 통해 구문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문장짜리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보는 구문 공부보다는 논리나 독해 지문에서 발췌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문은 12월까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문 공부에는 100% 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월까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지문에서 발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문을 해석한 다음에 뒷내용이랑 이 구문이 어떻게 이어지지 이걸 포인트로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논리랑 독해는 이제 언어 영역이랑도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해석을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사고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많죠. 저도 그랬고 아. 이렇게 출제자가 원하는 사고력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 그거는 영어의 문제이기보다 국어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이런 거 하시겠죠? 그런 거 대신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해서 뉴스 코너에 들어가면 오피니언과 칼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짧은 글도 있을 거고 긴 글도 있을 건데 2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해서 읽다 보면은 국어 능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반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 상반기 내에서 2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국말로 읽었을 때 해석되는 능력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본인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문적인 이제 탐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난 고집이 세지만 공부할 때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그 빗나가는 이유는 포인트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문을 두고 이 지문에서 내가 한 단어만 발췌해 보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갖고 출제자가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렇게 중심에 맞추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한 많죠. 친구가. 네, 많죠. 근데 저는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해설지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 달라지니까 네. 좀 하기 싫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를 체크하고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문제 푸는 양을 늘리면 돼요. 문제 푸는 양을 늘리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구나를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캐치가 되거든요. 문제 푸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논리 문제 많이 틀리잖아요. 독해 문제도 많이 틀리고. 근데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틀리면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틀리는 걸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를 확인하고 그러면 비슷한 문제는 나는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리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장지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요즘은 또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에는 단지문과 장지문이 있는데 보통 반반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원하는 학교인 이제 뭐 한양대, 성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대는 보통 장지문이 출제가 많이 되는 학교입니다. 장지문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부담스럽죠. 글이 길면 읽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실제로 그 장지문이든 단지문이든 한 지문을 보통 1분 30초 내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한숨이 나올 텐데요. 그때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지문을 다 본다고 얘기를 해요. 보지만 발췌독을 하는 거죠. 빠뜨릴 부분이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 명사, 컴마, 명사는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앞에 명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뒷부분을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소거를 하면 되고 관계대명사라고 있죠.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에 대해서 수식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명사를 반복적으로 알고 있거나 윗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그 긴 관계대명사 절을 통째로 소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뒷부분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연결어 중심으로 읽는 거고요. 오브나 아니면 컴마 with 아니면 컴마 ing 분사구문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앞 내용의 흐름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뒷부분을 소거하고 앞 내용을 꼼꼼히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15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읽게 될 문장들은 5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소거하는 연습을 혼자 할 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스킬이기도 하고 요령 같기도 한데 그래도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본인이 감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킬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통하면 너무 좋지만 그럼 편입시험이 어렵단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죠.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공부 방법에는 여러분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상반기와 하반기 공부에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단어를 더 잘 외우고 효율성이 나오구나, 점수가 오르구나를 공부를 하셔서 찾아야 돼요. 하반기 때는 의심이 들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 거지만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 공부 방법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하반기 때는 정해진 상태로 의심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꼭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리가 어려운 이유는 생소해서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알아가다 보면 논리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